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과학 수업. 드디어 또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상대성 이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정원상 교수입니다. 첫 번째 쓴 책이 아마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었는데, 그 책도 굉장히 재밌게 썼지만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고 한 10여 년 동안 각고 끝에 만들어낸 완벽한 이론, 즉 일반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일반상대성 이론은 제가 대학원 카이스트에서 그 이론 물리학을 전공을 할 때 대학원 석사과정 때 1년 동안 들었던 과목이고요. 교수가 되고 나서는 대학원생들을 위해서 일반상대성 이론을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그렇게 강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어떻게 하면 일반인 독자들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수학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독자들을 위해서 에게는 아인슈타인의 오리지널 논문에 대해서 설명한 5장을 조금 건너뛰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그다음에 재미와 비유를 곁들여서 책을 써보았어요. 1장에서는 결국 이제 아인슈타인이 시간과 공간의 3차원과 시간 1차원을 포함한 4차원 시공간에 대해서 우주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떤 중력을 가진 천체들에 의해서 휘어진 그런 4차원 시공간이 되니까 4차원이 휘어졌다는 게 감이 안 잡힐 테니까 2차원 그 종이 같은 면이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기하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을 연구했던 수학자들의 히스토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아인슈타인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리만 기하학, 즉 가우스의 제자인 리만이 가우스가 이제 공률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것을 확장시켜 가지고 완벽한 이 휘어진 공간, 즉 구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말한장면 같은 이런 곳에서의 기하학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루었고, 그것이 이제 유명한 리만 기하학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1장에서 친절하게 얘기를 했고요. 이 책을 처음 읽는 독자들, 즉 일권인 특상대성 이론을 읽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을 2장에서 조금 리뷰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4차원 시공간 속에서 기하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서 기하학을 다룬 사람이 민콥스키라는 그런 그 물리학자인데, 그 민콥스키의 기하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은 결국 우주를 누가 휘게 하느냐, 결국 이제 중력을 가진 천체들,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어떤 지점에서 중력이 커지게 되면은 그 부분이 움푹 휘어지게 되고, 중력을 가진 천체가 없으면 평평해지고, 이러한 사실들을 갖다가 고민을 하던 아인슈타인한테 결국 엘리베이터 문제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중력과 가속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동등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그런 등가 원리, 즉 다시 말해서 중력, 가속도, 등가 원리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되죠. 결국 이 등가 원리를 아인슈타인이 찾아내고 나서 이것을 좀 더 수식화시켜서 일반상대성 이론이 완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4장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에 가장 좋은 영향을 미쳤던 친구 그로스만과 함께 썼던 논문들, 그 다음에 뒤에 가서 아인슈타인이 그 혼자 쓰게 된 완벽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수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종이와 가위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태양과 같이 중력이 큰 천체가 있으면 우주가 휘어지겠죠. 그 휘어진 곳에서 빛이 어떻게 휘어지는가, 얼마만큼 휘어지는가,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그것을 계산을 했고, 그리고 그것은 에딩턴에 의해서 개기일식 때 결국 빛의 휘어짐이 관측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론과 실험 관측이 정확하게 일치됐기 때문에 결국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은 우주를 묘사하는 완벽한 이론이 됐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4장을 읽어보시게 되면은 네 번째 강의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수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도 일반상대성 이론이 뭔가, 우주는 어떻게 생겨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장은 이제
아인슈타인 논문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인슈타인 논문은 기본적으로 수식이 무지무지 복잡해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은 대학교 수학과에서 배우게 되는 텐서 이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론들 갖다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텐서 이론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리만 기하, 즉 미분 기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독자들한테 이 부분을 얼마만큼 써줄까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나오는 데까지만 한번 써보자 해서 아인슈타인의 논문 중에서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우주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 방정식 혹은 줄여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갖다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수식이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수식을 사랑하는 독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어려운 수학적인 개념들은 좀 피하면서 계산 위주로 한번 서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에서 나온 가장 그 위대한 그런 결과, 즉 블랙홀이 되겠죠. 별이 죽어가지고 결국은 중력이 아주 큰 천체가 돼서 블랙홀이 되게 되는데 그 블랙홀이 우주에 구멍을 만들게 되겠죠. 엄청나게 휘어지다 보니까 결국 우주를 뚫고 나가게 되는 구멍을 만들게 되는데 그 구멍이 굉장히 가느다란 터널이 돼가지고 다른 우주와 연결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우리 우주의 어떤 다른 지점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터널이 되는데 이제 그 터널을 우리는 웜홀이라고 부르고 그 결국 그 중력이 큰 천체, 즉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중력이 큰 천체가 만들어낸 그러한 그 구멍을 갖다가 그 입구를 갖다가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와 웜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블랙홀 웜홀에 대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재미난 연구들을 많이 했었던 깁손이라든가 아니면은 스티븐 호킹에 대한 이야기들을 곁들여 가지고 블랙홀 웜홀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 물론 이 책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수식으로 다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수식적으로 엄밀하게 만약에 가고 싶으면은 제가 프로페서 정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대학원 수업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Lectures on General Relativity라는 한 학기짜리 수업으로 올린 유튜브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수학적인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블랙홀이 되고 어떻게 아인슈타인 방정식이 나오는가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